자, 여러분, 앞에서 서덜랜드의 이제 차별적 접촉 이론 중에서 접촉 이론을 개선한 이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글래저의 동일한 이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이 아까 이제 에이커스만 나왔나요? 버제스와 에이커스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뭐 둘이 이름이 붙어서 나오기도 하고 혼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같이 나온 똑같다, 이론이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변화시키는 이론이니까. 자,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 특정인이 범죄자가 되기 전에 가져야 하는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인지 위주의 관념 학습에 국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인지 위주, 커그니티브. 자, 성장하면서 그것이 옳다, 틀리다, 도덕적인 어떤 그런 내면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은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이러한 차별적 접촉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를 강조하는,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요. 이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해. 조건 형성. 뭔가가 나한테 어떤 임팩트하게 작용되는 이익이 있다. 차별화된 거예요. 접촉 강화라니까. 접촉을 하면서 강화된 어떤 임팩트가 있다. 그러면 학습이 된다는 거야. 이 원리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자, 심리학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사회학에 적용하여 서덜랜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한 차별 접촉의 원리를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로 재구성했다. 이 스키너가 어떤 실험을 합니까? 스키너의 생쥐 실험이에요. 생쥐 실험. 하얀 생쥐를, 배고픈 생쥐를 박스에다 집어넣잖아요. 넣고 이렇게 위에다가 사료를, 이제 먹이를 집어 넣어놓고요. 밑에다가 레버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레버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이 사료가 또르르 내려오도록 해놨어요. 간식이. 근데 이 생쥐가 들어가 가지고 이 박스 안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레버를 눌렀어. 그랬더니 밥이 나오네. 그런데 또 잊어먹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눌렀더니 밥이 나와. 아, 누르면 밥이 나오네. 이렇게 조작했다면 조작적 조건화라고 그래.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라고 그래, 이것을. 조작적 조건화로 이렇게 생쥐가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범죄 학습 과정은 뭐냐? 범죄 행위는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주위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이나 더 나은 대우나 이런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야, 보상. 그래서 이 과정을 차별적 접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차별적 강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자, 이것이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이야. 그런데 자, 범죄 행위의 결과로 보상이 취득되고 처벌이 회피될 때 그 행위는 강화되는 반면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고 앞에는 뭐예요?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다. 자, 서덜랜드 9가지 차별 접촉의 원리를 7가지 조작적 조건화의 원리로 변경했다는 거야. 자, 차별적 접촉 원리 제1명제와 8명제를 하나로 묶어서 조작적 조건의 원리에 따른 학습으로 변경하고 2명제부터 7명제까지의 문구에서 차별 접촉을 강화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9명제는 삭제합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어. 아, 이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조건 형성의 학습 원리를 적용시켰다. 배울 때 어떤 보상이 따르면 학습하게 된다. 그 보상이 중요하다는 거야. 강화입니다. 그런데 에이커스가 여기다가 모델링을 하나 추가해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범죄 행위를 그랬죠. 자, 이후 에이커스는 혼자서 차별 강화 이론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을 차용하여 모방과 관찰을 통한 모델링을 추가해서 사회학습 이론을 제시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반두라의 보보 인형이라는 이제 뭡니까? 실험이 있어요. TV에다가 영상으로 누군가가 막 폭력 행위를 계속 틀어줘. 그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이걸 보고 배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고 모방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방하는 학습을 이제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서 반도라가 이것은 뭐라고?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그래. 근데 이것을 차용을 했어. 모방과 관찰을 통한 모델링. 계속 보니까 배우게 되더라는 거야. 추가해서 사회학습 이론을 제시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모델링은 모방이죠.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이를 학습할 수 있다. 자, 에이커스는 학습 이론이 차별적 접촉 이론의 모든 개념을 수용했고 차별 강화와 행동의 습득, 유지, 중단의 원리를 통합한 보다 광범위한 이론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사회학습 이론이 자기 이론이 최고다 이거지. 그래서 차별적 학습 접촉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의 학습 환경에 대한 설명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다. 자,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는 범죄의 학습 환경으로 고려한 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에다가 초점을 뒀어. 그런데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접촉이죠. 비사회적 환경, 물리적 만족감까지도 포함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배고프고 뭔가를 갖고 싶고 성적 욕구 등을 해소하는 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함께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회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범죄 행위의 습득에만 국한하지 않고 행동의 습득, 유지, 변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범죄 행위를 유발하거나 억제하는 변수와 수능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변수를 모두 포괄하여 범죄와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범죄의 기회에 대한 고려 역시 다루고 있다. 어쨌거나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렇게 범죄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범죄 행위 가담 여부는 주어진 시간이나 상황 안에서 개개인의 학습 경험의 차이에 의해서 범죄로 나아갈지 아니면 법을 준수할지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사회 구조, 상호작용, 상황의 맥락 속에서 차별적인 학습 경험은 개인이 사회에 순응할지 반사회적 행동을 할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회학습 과정의 핵심 개념들이에요. 자, 차별적 접촉, 정의, 차별적 강화, 모방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서덜랜드의 명제하고 사회적, 비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합니다. 차별적 접촉은.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예요. 정의는 행위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 보상이나 처벌을 말하고 차별적 강화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이렇게. 자, 이 이론이 차별적 강화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을 혼동해서 나와. 그런데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걸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좋습니다. 사회학습 범위 내에 있는 이론들을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부르고 학습 이론 범위 내에 있는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은 학습 이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자, 에이커스는 버제스와 함께 스키너의 강화 개념을 적용하여 차별적 접촉 이론을 수정한 차별적 강화 이론을 제시했다. 이후 에이커스는 혼자서 차별 강화 이론의 모방의 개념을 포함하여 사회학습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을 묻거나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론의 내용은 거의 같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